두 번째로 논의하고 싶었던 게 인류세의 기원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원에 관한 것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상욱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아마 인류세의 출발점을 얘기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복잡계 이론으로 만약에 인류세의 기원 시작점을 본다면 결국 대가속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대가속 시대가 아마 인류세의 출발점일 것 같고, 두 번째 기후위기로 보면 결국 이산화탄소 문제, 농도가 늘어난 거, 그렇게 되면 산업혁명이 기원일 것 같고, 세 번째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든 유기체는 자연에 적응하는데 인간은 자연을 인간에 적응시켜 버리잖아요. 그 출발점, 결국은 이게 이제 차크라바르티는 자연의 인간성에 인간이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글로브가 아니라 플라네트, 행성적인 방식, 사물성. 결국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The globe reveals the planetary. 지구적인 것이 행성적인 것을 현현한다. 그러니까 지구적인 것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인간을 떠나서 지구라는 타자성이 들으면서 완전히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시점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한계 지점에 도달했고,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이게 인류세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은 학문 전반이나 문명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되면 인류세의 출발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차크라바티는 이제 그 인도계의 포스트 콜로니얼 그 역사학자예요. 그 자본주의 그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마크시스트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금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로 그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관점은 역사가 인류세 시대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과연 역사란 게 뭐냐, 인류의 역사란 게 뭐냐, 지구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인류가 그 멸종할지도 모르는데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쓰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어디에 그 어떤 문제 의식이냐면은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옛날에는 그 별로 상관없이 그냥 그 지구의 역사는 백그라운드고 인류의 역사는 거기에서 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간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구를 그만큼 변했고 변한 지구가 인간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아주 대표적인 그 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그 서술을 방식을 그 정치사를 하든 문화사를 하든 아니면 진보의 역사를 보든 가치의 그 변화를 보든 예를 들면은 그 인권의 신장이라든지 자유, 평등, 형제의 그 확산,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서술 방식이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그 서술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의 그 모순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쭉 서술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도 되느냐? 환경사나 생태사가 그 마치 정치사나 아니면 문화사의 어떤 핵심 팩터처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인간 중심의 인간 경제 활동, 산업 활동, 그 정치적으로 싸우고 했던 그런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역사의 그 개념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존의 문제를 그 실존의 문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그 철학이 궁극적으로 다루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행성의 조건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역할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 무게를 가진 그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인간하고 환경 간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간이 환경에 미친 영향, 환경이 또 인간을 어떻게 좌우했는지, 이거를 양쪽으로 그 두 방향을 모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인문사회 과학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인문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다 이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융합 연구가 될 텐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도 이제 결국은 지구 생태계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비인간이나 물질들에 대한 지식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생존해야 인간도 생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미래의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지구 생태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럴 다이아몬드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 문명의 붕괴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딱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정보를 갖고 미래의 그런 환경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과거를 통해서 알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과거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지구 환경의 그 베이스가 어땠는지 그 베이스라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원인이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까지만 해도 지리학에서 이 환경결정론, 기후결정론은 거의 폐기되는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말은 논리적으로 들리는데 자료가 이제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고기후적인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디테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연구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뭐 100장이까지는 아니지만 꽤 정확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하고 과거에 이제 문헌 자료하고 비교해 가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사적인 연구, 그다음에 과거의 기후가 뭐 과거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결정론, 기후결정론 이런 그 개념에 너무 이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기 선생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그러니까 사학과 예를 들면 사학과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이게 왜 그러면 전통적인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사료를 가지고 하는 학문인데 나이테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꽃가루 연구할 수 없고 빙하 연구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게 뭐 안 해도 됐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 인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이 학문 분과가 재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세학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연구소들을 이렇게 차리신 것 같거든요. 저기 박범순 선생님이나 이상옥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걸 한다면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이거 지금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학문이 지금 재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